지금 뭐 떨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뭐또 그렇지 욕심 않습니다. 그런가요? 미리 네, 차단하시는 네, 건가요? 네. 땀을 알겠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그렇게 표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냥입니다.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컬러랑의 라이브 드로잉 라이브 드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너무 급하게 좀 마무리 못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밤하늘 하실 때 좀 진하게 또는 검정색 이외에 또는 어떤 색을 선택하면 좋으실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다음에 색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쉽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부를 좀 서로 네. 안부 뭐, 인사. 네. 너무 마음이 급해서 준비하고 있던 말들을 막 그냥 일단 네, 쏟아내는. 뭐 네. 네. 멘트를 준비하신 것부터 자꾸 이 네네네. 되뇌이시다 보니까 맞아요. 안부 인사를 빼먹으시고 멘트부터 하시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네네. 가볍게 저희가 5분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네. 다 이렇게 9시 5분까지는 네. 멘트 네네. 전에 인사 네.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갑자기 근데 되게 선선해진 것 같아요. 쌀쌀까지는 아직 아니고 비 오기 시작하면서 선선해서 다음 주는 좀 완연하게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너무 그동안 더우셨죠?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비 오고 나서 갑자기 훅 가을이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하늘이 엄청 또 가을 하늘 같이 굉장히 청명해지잖아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많이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 풍경이 사실 담아놓기에, 사진으로 담아놓기에 예쁜데 그림 그리기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물들미 지나고 나면은 가지밖에 안 남아서 그리기 너무 어려운 때여서요. 그 짧은 시기에 놓치지 않고 또 사진들도 많이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들이 나와 있어서 너무 좀 기대가 되는 9월입니다. 9월이 추석이 금방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제가 엄청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아니지만서도 휴일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하반기가 너무 훌쩍 지날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남은 시간 또, 드로잉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그 컬러랑에서 준비했었던 한송이 공모전 있잖아요. 네. 한송이 공모전이 이제 내일이 마감인데 한송이 공모전 이후에 또 다른 공모전들이 또 다른 드로잉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들도 계속 기다려 주시고요. 한순간도 쉼 틈 없이 계속 이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들을 따라가시면서 올 연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드로잉에 쭉 빠져보시는 것도 즐겁겠다. 그런 것도 포인트가 즐겁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아닌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네. 말씀 준비하셨던 거 계속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막 줄줄 되뇌이던 것들을 쏟아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늘 그렇지만 시간이 굉장히 50분이 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순서를 딱 정해서 시간 안배와 함께 좀 빠르게 다 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밤하늘 하실 때 이렇게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운 풍경이죠. 불빛들.
그래서 남기고 채색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요. 진하게 채색을 하고 화이트 펜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파란색의 활용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컬러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 조화로운 것인지, 보색은 뭔지, 반대색은 뭐였는지 알 듯 말 듯 굉장히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교구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용 자료가 있어서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카와 함께 채색하는 색연필. 왜냐면 사실 가끔은 아주 강렬한 원색을 원할 때도 있고 또는 빠르게 완성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드로잉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마카와 색연필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는 색연필을 먼저 쓰고 중간에 마카를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오늘은 창가에 피어있는 화분,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 오늘은 미리 스케치를 하나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창문과 심플하게 화분, 그리고 밑에 있는 돌들에서 좀 파스텔 톤이라고 하는 연한 색들의 활용, 그리고 밑색으로 칠해놓고 나서 색연필로 덧칠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선정해서 또 오늘 드리는 선물,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릴 선물까지 이따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드로잉 학습지 2번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차례를 한번 보여드리고서 갑자기 왜 밤하늘을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소개해드리고 밤하늘 간단하게 채색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표지가 바뀌었죠. 네, 주제가 있는 드로잉이어서 2권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요. 1권부터 6권까지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데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도 물어보셨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보이실까요? 일단 1권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1권에서 대부분의 소재가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만약에 이제 육면체가 2번 있고 뭐 원기둥이 2번 있고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하나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흥미도를 잃지 않는 것이 지금에서 취미로 이 드로잉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동기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끌고 나가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보시고요. 1권이 끝나고 나시면 2권과 3권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권은 굉장히 밀도 있게 칠해야 완성할 수 있도록 정물 하나를 큼직하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들도 직선부터 곡선까지 그리고 다양한 혼색을 조금은 해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물 너무 왠지 좀 막막하고 이거 지루할 것 같다 하신다면 일단은 2권을 먼저 하시는데요. 2권이 개별적으로 풍경을 그리실 때 필요한 요소들을 나무 5번, 뭐 하늘 표현 5번, 기타 재미있는 요소들, 그리고 전체 시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길게 하는 것,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나는 가장 잘할 수 있다. 뭐 이러신다면 순서대로 나가도 좋지만요. 이걸로 이 가로로 나가는 이런 순서 말고 지금 세로로요. 그러니까 나무 한 번, 하늘 한 번, 요소 한 번, 또 다시 나무 한 번, 하늘 한 번, 요소 한 번, 풍경 한 번.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로 해보시는 것도 덜 지루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를 열심히 그렸지만 다 지나고 나서 다시 나무를 하러 왔을 때에 새롭다. 너무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때쯤에서 한번 다시 반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나무를 쭉 5번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아마 절대로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무조건 잘 그리게 된다. 마스터한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지루하게 이런 순서로 내려가시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그래서 1권, 2권 같습니다. 2권 하고 나셔서 정말 재미있다. 나는 선을 탁 붙여가지고 아주 밀도 있고 단단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 3권을 사이에 해보셔도 좋고요. 3권 역시 마찬가지로
요 정물이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4권 아니면 5권인데요. 5권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빠르게 속성으로 야외에 나가셔서 원하는 건물이나 풍경을 어떤 시점에 좀 어느 정도 시점에 맞춰서 안정적이게 표현하고 싶다 하신다면 5권을 먼저 그냥 쭉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4권은 다시 약간 조금 이제 뭐 나무부터 시작해서 좀 더 쉬운 풍경, 단순한 요소들에서부터 전체 풍경까지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조금 지루한데, 반복적인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5권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풀로 들어있는 것들,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되어 있어서 밀도 있게 칠한다기보다 어떤 선적인 드로잉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생략하는 부분들, 강조하는 부분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든 드로잉이 면을 꽉 채워야지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과 간단한 명암 표현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라든지 원근을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좋다 하시면 5권으로 바로 1, 2, 5권으로 넘어가시고요. 그거 외에 선을 사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밀도 있는 드로잉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또는 뾰족하게 깎아서 아주 살살살살 많이 그리는 게 정말 적성에 맞다 하신다면 1, 3, 4권으로 가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리길 원하신다면 가장 베이스는 저는 1, 2, 5권 같습니다. 네,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근데 사실 2권에서 5권으로 넘어갈 때의 간극은 좀 큰 편입니다. 약간 단계가 많이 점프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요 사이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물론 4권이 요 사이에 들어가겠지만 한 번 더 조금 단계를 쪼개는 학습지를 하나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갑자기 2권으로 넘어오는 것도 좀 어렵다라고들 많이 하셔가지고요. 요 사이에 예전에 저희가 양스 했었던 것 기억나실까요? 아주 간단한 스케치를 했었던. 그래서 이 간단한 스케치들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게 좀 작은 사이즈로 가방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아무 데서나 꺼내서 해보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스케치북 사이에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학습지 이거 양스 하나, 중간 거 하나, 지금 컬러링북 하나, 기법서 하나 이렇게 해서 4권을 막 동시에 막 기획했다가 그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카페에 요즘에 댓글을 많이 못 쓰고 포스팅이 많이 못 올라가고 있지만 열심히 글들은 읽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 주시는 것도 잘 기억했다가 대답하려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올려주세요. 조금 빠르게 채색을 하려고요. 제가 마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한쪽은 브러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제 이렇게 넓은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넓은 면으로 사실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쭉 채색을 하는 것 자체가 시원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금 이 팁도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는데요. 그때까지 약간 이게 잘 나오는지 너무 이렇게 살살 그으면서 끝에가 이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번 지나가고요. 얘가 말라요. 건조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제가 한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지나면 이 사이에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지나갔죠.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채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마카 용지가 굉장히 얇은 편인데요. 너무 이렇게 쫙 빨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얼룩이 조금 덜 생기면서 작업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색연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얼룩이 생기시더라도 그 부분을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 가능성, 뭔가 방법이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맘 편하게 채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넓은 팁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미세한 부분, 얇은 터치도 할 수 있고 좀 꾹 눌러서 빠르게 채색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양쪽으로 다 활용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왜 지금 파란색을 채색을 하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노을이 질 때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늘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습니다. 그렇게 깜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자연 현상을 발견하면서 문학에서
어둠이 내려앉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느낌. 아직 하늘은 어둡지 않은데 땅에서부터 먼저 어둠이 내려앉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까맣게 하늘을 채색하시면 오히려 밤하늘이 아마 매력이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고급 그림에서 많이 보실 수 있었던 파란색 또는 뭐 보라색 계열들의 색이 오히려 굉장히 좀 깊은 밤 또는 무언가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해 줄 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표현하시는 파란색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좀 더 이렇게 신비스럽게 완성해 보실 수 있는 색깔이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룩진 부분에 또는 비슷한 계열의 파란색들을 가볍게 채색을 해서 넣으시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이제 얼룩진 부분의 어떤 톤적인 부분을 조절할 수 있어서요. 색연필과 함께 사용해 보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거를 다 칠하지 않아도 약간 해칭이라고 하는 서양에서의 그 드로잉 책에 보면 항상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선을 일정하게 그어서 뭔가 면과 어둠을 표현하는 것들 또는 이런 해칭 선들을 뭐 겹쳐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밀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차원적인 방법이겠지만 겹쳐서 채색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선 느낌들을 조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제가 빠르게 해야 돼서 얘도 마카로 한번 칠해보고서 화이트 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하실 때에 이런 뭐 밤에 야경일 때 조금 남겨놓는 것도 흰색의 여백을 좀 남기면서 채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전체 면을 진한 색으로 다 채우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실 화이트를 사용하게 되니까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진한 듯하게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채색을 해두시면 이 위로 밝은 색을 쓰거나 또는 불빛을 표현하실 때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여기에를 사이에 불빛 있는 데를 주황색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물론 주황색과 노란색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더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들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카 같은 경우에는 0번이 들어있습니다. 이 0번은 색연필을 녹여주면서 블렌더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마카의 주변을 또 녹이는 역할도 해줍니다. 화이트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거 문구점에서 사실 수 있는 갤리 롤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왜 바깥에 장식 보이시나요? 하얗게 칠한 거? 더 크게 칠해볼까요? 네, 뭐 이런 느낌의 불빛들 해보실 수 있고요. 이 흰색 2로 또는 이 지금 젤이 나오는 거라서 마르기 전에 왜 이렇게 문지르면 부드럽게 펴지잖아요. 좀 더 강력하게 칠해볼게요. 그래서 문질러서 네, 약간은 조금만 밝아지는 정도를 표현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보이실까요? 보이시나요? 그냥 하얗게 찍으셔도 좋고 마르기 전에 손으로 문지르면 좀 부드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과슈나 아크릴 물감 또는 페인트 마카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그려보시면 조금 더 쉽고요. 반짝반짝하는 느낌들 내기에 오히려 효과적이니까 흰색 색연필을 제외하고 이런 진하게 나오는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케냐 선생님이 확대해 주실 모양인가 봅니다. 확대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은 마카 위라서 굉장히 잘 칠해지는 편이고요.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고 그 위에 대부분은 이제 그 앞에 롤이 굴러가면서 잉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막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분 종이에다 좀 닦아내시고 하거나 아니면 뭐 과슈나 아크릴 물감 자체가 가장 더 또 강력하게 흰색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컬러 휠인데요. 교육용 색상환 교구로 배우는 색의 기초와 조색 원리라는 뭐랄까 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얇은데요. 펼쳐보시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 펼쳐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펼치면 포스터 같이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 안에서 색의 속성, 그러니까 뭐 색, 그다음에 채도, 명도에 대한 개념들,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핑크색과 갈색 둘 중에 뭐가 더 채도가 낮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을 해주고요. 명청색이라고 하는 것들, 암청색이라고 하는 것들, 가끔 등장하는 이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짧은 문장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두꺼운 색채약책보다 오히려 한번 그냥 가볍게 접해보시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움직입니다. 보이실까요? 짜자잔, 이 휠이 돌아가요. 앞뒤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휠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무언가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앞에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색상환, 저희는 먼젤 색상환을 쓰고 있습니다. 먼젤 색상환에 20색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0% 맞는 색이냐라고 한다면 인쇄에 따라서 조금은 색감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빨간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색의 흐름을 동그랗게 배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지금 여기 기준색과 보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는 색, 기준색에서 가장 먼 색이 보색, 청록과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빨간과 청록을 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자연이 주는 보색 굉장히 예쁩니다. 사과나무의 빨간 사과와 초록색 잎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보색의 대비를 통해서 강렬하게 색상 대비도 일어나고 보색 대비가 일어나는데요. 그림 안에서 또는 의상을 사실 빨간 티에 초록색 바지 이렇게 입으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 색깔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쉬운 색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반대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는 준보색이라고 부르는데요. 빨간색과 파란색 또는 빨간색과 초록색 이 조합도 굉장히 좋지만 여기만큼의 강력한 충격은 덜하다는 것. 여기에서 바로 알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휠을 움직이면 노란색의 보색인 파랑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손쉽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여기 따뜻한 색, 진출하고 팽창하는 색, 지금 노란색 계열의 따뜻한 색 같은 경우에 난색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림 안에서 유사한 색의 배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의 조합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짠단짠처럼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사한 색들의 조합은 어떻게 그리셔도 그냥 다 무난하고 예쁜 색. 네. 유사색이라고 부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애들 얘네 친구들을 같이 쓰는 것. 뭐 노랑, 연두, 초록 비슷한 색들을 같이 쓰는 것. 서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친구 색들을 같이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색을 섞을까 굉장히 빨간색 사과에서 어떤 색을 더 혼색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친구색이죠. 주황색, 노란색 계열들을 쓰는 것. 초록잎에서 어떻게 색 변화를 주면 좋을까? 연두색, 노란색 또는 녹청, 청록까지 가는 이 가까이에 있는 색들을 서로 활용하시는 것. 파란색 바다인데 뭐 남색, 보라색, 파랑 또는 뭐 청록, 민트 이런 친구색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이 친구색이 뭔지 일단은 알고 계셔야 강력한 색상 대비를 또 반대편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친구색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전 이 색상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색상화를 계속 막 엄청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이걸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왜 기억하는 건지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이 많은 색들을 왜 네. 이렇게까지 음, 세분화해놨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네.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색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색을 사용하시잖아요. 색의 네, 범위가 그런데 무조건 많은 색을 사게 됩니다. 네, 혼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명도라든지 채도의 변화에 대해서 개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섞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많은 색을 사시고 그 많은 색 안에서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떤 색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색을 찾아내기 어렵고요. 또는 그림에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일부러 보색을 놓기도 하고, 또는 너무 강조되는 부분에서 내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이 유사한 색들을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리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되는데요. 그 의도를 내가 편하게 반영하려면 알고 계셔야죠. 음. 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명쾌하네요. 내가 어떤 색을 명확히 찾고 싶은데 어떤 색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지금 이 옆에 이 색을 썼는데 그 다음 색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으면 색상안이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제일 네. 자연스러운 색상군들을 가까운 색들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러시기가 가장 좋죠. 그래서 색이 늘어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 원색에서 이 사이색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이색이 점점 많아지면서 원색도 5가지 기본색에서 시작해서 100개까지 늘리는 거거든요. 이 사이의 색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좋고요. 특히나 파스텔 톤의 색들과 검정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요즘에는 뭐 뮤트한 톤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검은색이 섞인 어두운 색들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채도의 개념들, 아무것도 섞지 않은 이런 빨간색들, 노란색들은 굉장히 채도가 높다, 맑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색이 섞이면 그것이 순색이든 원색이든 한 번 섞었다 채도가 낮아지고, 두 번 섞었다 더 낮아집니다. 흰색을 섞었다고 해서 채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 꼭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음. 짠! 오늘의 그림 그려볼까요? 스케치를 미리 어, 네.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질문 네. 하나 아, 더 네네. 마무리하고 네. 지나갈게요. 저도 아까 사실 이거 궁금했었는데요. 이거 화이트 젤펜이에요. 네. 그래서 그림장이 칠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림장이 칠판일 뿐만 아니고, 사실 화이트 젤펜이 새롭게 나오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음,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올라가느냐. 유성색연필 또는 뭐 수성색연필 또 어떤 재료 위에 올라갔을 때 정말 잘 올라가느냐, 미끄러지지 않느냐, 뭐 뭉치지 않느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근데 아무래도 유성은 그 색연필 가루들이 아주 얇은 펜 같은 경우 거기 입구를 좀 막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두툼한 아크릴 페인트 마카펜들이 조금 더 막히지 않고 강력하게 사용하시기가 좋고요. 음, 근데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 하신다면 아크릴 물감을 하나 사세요. 흰색을. 그래서 그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짜서 얇은 붓으로 하시는 게 제일 하얗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 조절도 자유롭게, 붓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질 위에 다 잘 칠해집니다. 잘 칠해지고 건조 속도도 매우 빠르고요. 너무 이질감이 좀 있나 하신다면 이렇게 마르기 전에 살짝 문지르시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제 아주 얇게 동그랗게 딱 찍을 때 눈의 하이라이트, 눈동자 이런 거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이트 펜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요. 넓은 면적을 많이 칠할수록 앞에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얇은 면적을 위해서는 얇고 아주 섬세하게 그리실 때 화이트 그런 젤펜 들을 사용을 하시고, 조금 면적이 넓다 이러면 물감이 가장 또 강력하고 부담 없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방금 이제 컬러 휠을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네, 컬러 휠은 사실 저희가 제품을 이제 구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제품, 방금 이제 미진사 제품을 이제 네, 보여주시긴 네, 했는데, 네, 저희가 사는 색연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색상들이 사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미진사에서 출품한 그 색상군과는 사실 다르고, 그래서 정확히 딱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맞나? 여기 내가 산 색연필은 딱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이 색깔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하고 이게 사실 헷갈릴 때가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색연필을 사면 색 번호라든지 색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다 달라요. 나라에서 쓰는 색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아는 빨간색, 뭐 노란색, 주황색 이거가 번역된 뭐 옐로우라든지 뭐 레드, 바이올렛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 색상안에 있는 20색들은 그런 기본 색이에요. 뭐 연두색, 노란색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노란색이 브랜드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노랑은 노랑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셔야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의 색 이름을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뭐 블루, 그린, 뭐 퍼플, 바이올렛 이런 기본 색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느 제품을 사셔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색이어서 색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스포를 좀 네네네. 하시는 게 좀 뭐죠? 저 어떨까요? 뭐 하죠? 왜 뭘까요? 컬러랑에서 왜, 네네. 네. 그 컬러랑에서 저희 색상환을, 아, 색상화 색연필에 네, 맞춰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그 이렇게 쭉 20 기본 색상환에서 어느 군에 속하는지들을 작업을 막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저희 자사몰에서 한 번씩 칼럼을 쓸 때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어, 언제 올라오나요는 사실 그냥 불시에 음, 예고 없이 막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자주 들러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여러 제품들 네.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공통된 컬러 색감을 가지고 공통된 색감으로 가지고 다 모든 브랜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다르게 컬러 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전 브랜드를 하지 않는 이상 공통적으로 색깔 컬러 분류를 하기가 어려워서 한 명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다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 네, 작가님. 알겠습니다. 네, 자 빨리 그러면 네. 다음 질문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채색하고 있는데요. 제가 브러쉬 팁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꾹 눌렀다 띄면 이파리 모양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먼저 채워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네, 아닙니다. 이건 여기까지 마무리 아, 네네. 되어서요. 계속 이제 네, 채색하시면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꽃을 하실 때에 너무 동그랗게 하시면은 다 모든 꽃이 나를 바라보는 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스케치 하실 때 꽃잎까지 뭐 자세하게 그리지 않으시더라도 약간 타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꽃들은 타원으로 뒤로 넘어가는 꽃들도 있고 뭐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있고 또는 피었지만 시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원과 타원을 좀 자유롭게 그려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필 잡듯이 잡고 가볍게 하시지만요. 뭐 살짝 들어서 가벼운 선들로 뭐 이렇게 이파리들을 표현해 보셔도 좋고요. 꾹 눌렀다 띄면서 끝에를 뾰족하게 해서 어떤 잎의 전형적인 모양들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 칠했을 때보다 똑같은 색으로 그 어두워지는 부분을 한 번 더 채색하면 자연스럽게 색이 겹치면서 약간 진해집니다. 그래서 색을 막 바꿔서 진한 색을 표현하신다기보다 그냥 하나의 색으로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는 걸로 색의 진하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얼룩에 대응하시기도 편하고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색연필로 또 한번 마무리처럼 선을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칠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하신다면 미리 가볍게 색연필로 채색을 싹 가볍게요. 진짜 가볍게 채색을 해놓으시고 그 위로 마카가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색연필이 좀 녹으면서 또 색연필 선들이 퍼지면서 칠해지기 때문에요. 또 새로운 효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꽃에 뭐 초록색 화분 굉장히 초록잎 네. 좀 진부한 소재지만 또 영원히 예쁜 소재 같습니다. 언제든지 좀 예쁜 소재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창틀도 한번 칠해 볼게요. 그래서
상체도 한 가지 색으로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색연필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 밑색을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나무문으로 할 거라서요. 여기 좀 저는 얼룩이 져도 세로의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괜찮다는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라색 색연필로 스케치했는데요. 사실 이 스케치선이 없어질 것 같아도 제가 지금 스케치선 위로 지나가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나중에 뭐 펜으로 지나가셔도 괜찮고 펜을 활용하셔도 좋고 또는 그냥 색연필로 어떤 라인을 잡아주셔도 아주 무리가 없기 때문에요. 조금은 편안하게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제 늘 좀 망칠까봐 걱정되는 때도 많고 그래서 망설여지면서 채색하시는데 망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고 여기서 지금 뭐 밀도 있게 막 명암 표현하고 하는 것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채색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 바깥 창틀이랑 안쪽 창틀을 좀 주황색으로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림을 산뜻하게 해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색을 다 하고 났는데 어쩐지 뭔가 칙칙한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어딘가에 주황색을 오렌지색을 굉장히 선명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또 다르게 전체적으로 좀 산뜻한 느낌을 내주기 때문에요. 이 주황색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요 이제 돌이 있는데요. 밑에를 좀 어둡게 하려고 미리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색감을 바꿔서요. 제가 돌에 파스텔 톤들, 흐린 색들을 좀 채색을 하고 그 위에는 그냥 가볍게 갈색으로 전체적으로 선의 느낌, 드로잉의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색들 위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칠하면서 좀 보여드리고 어두워지는 부분에는 제가 한 번씩 더 칠을 해서 위에보다 제가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면 조금 더 진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흰색으로 좀 남기셔도 되고 빠르게 지나가시면 이제 종이에 잉크가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밝아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채색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얼룩이 좀 덜 생기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게 됩니다. 설마 색번호가 궁금하신 건 아니시죠? 자, 밑에 부분 최대한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마카 같은 경우에는 뚜껑에 인쇄되어 있는 색과 조금 종이에다가 요거 해보실 때 색감이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종이에 미리 꼭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수채화지 같이 너무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종이에다가 그리시면 소진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얼룩이 덜 생기고 조금 색감이 선명하게 나오는 장점은 있는데요. 그 대신에 너무 빠르게 닳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브리스톨지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지처럼 좀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에다가 그려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해도 거의 뭐 완성입니다. 완성. 맑은 날은 창문 안쪽이 어둡기 때문에 제가 창문 안쪽만 어둡게 해도 이대로만 해도 뭐 그림이 거의 그냥 마무리해도 될 만큼 저는 야외에서 정말 가볍게 몇 가지 색들만 좋아하시는 색들 또 톤을 맞춰서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쉽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지금 지나가면서 얼룩이 거의 없이 채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지가 뭘까 궁금하신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표지에 브리스톨이라고 써 있으면 지금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의 종이입니다. 질감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래서 펜이라든지 뭐 연필 또 색연필도 굉장히 곱게 칠해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선이 나오게 하면 좋겠다. 좀 맑은 그림을 좋아하신다면은 이런 브리스톨지를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러프한 표현을 좋아하시거나 왜 질감 있는 종이들에서 색연필이 굉장히 이렇게 보슬보슬한 특징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신다면 좀 질감 있는 종이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색연필 이용해가지고 조금 잠깐만요. 진한 갈색을 찾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네네. 요 이제 창문의 안쪽이라든지 사실 특별히 뭐 없어도 라인만 정리하셔도 좋고요. 그리다가 여기 안 그렸다. 그러면 이제 색연필로 조금 추가해 보셔도 좋습니다. 라인 정리만 하고 이런 창틀 안쪽에 그림자 그리고 맑은 날은 창문 안쪽이 어두운데요. 이 부분을 전부 다 어둡게 한다기보다 무언가 비치는 것처럼 뭐 선들을 그어서 또는 특히나 창문 위쪽을 더 진하게 표현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하게 페인트 칠한 것처럼 쫙 칠하지만 않으시면은 막 답답해 보이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색하는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무언가 좀 더 표현해야지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창문 안쪽에 지금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색감을 넣어주고 또 테두리만 그려도 거의 완성의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창문이 이 창틀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둡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에 무슨 색을 써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비슷하게 노랑이니까 주황 계열 갈색 중에서도 좀 노란색이 섞여 있는 갈색들로 꼭 회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채색을 하시면 밑에랑 차이가 나서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림자의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색상화를 기억하고 계셔야 유사한 색들을 고를 때, 이럴 때에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한 가지 색으로 좀 테두리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림자 표현도 그렇고 이런 돌의 밑부분도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계열 색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요. 제가 한 가지 색으로 마무리만 해도 부담 없이 완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42분이에요. 제가 천천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초록색도 요 이제 초록색 색연필을 들고요. 좀 진한 부분들의 디테일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색감보다는 명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형태, 스케치하는 거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색을 화려하게 쓰고 많이 쌓아 올리는 것 이전에 밝고 어두움을 일단 구별하는 것. 먼저 구별해 놓으셔서 명확하게 내가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어야 그 다음 표현을 자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곡선으로 막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해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단순해 보이지만 밝고 어두운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혼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혼색하기 시작하는 것은 처음 그림 드로잉 연습하실 때 좋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밝고 어두운 거 먼저 구별하면서 가시면 좋은데요. 너무 어두운 데를 갑자기 세게 그려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혼색해도 이게 전혀 부드럽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선방향 또는 같은 힘의 세기로 어두운 부분을 거의 비슷한 톤으로 밑색처럼 해두시면 나중에 수정과 어떤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초록 이거는 이 하실 때 중요한 건 이렇게도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동그랗기 때문에요. 구를 생각하셔서 이 밑에 부분을 좀 진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44분이기 때문에요. 5분이 남아 있어서요. 댓글
중에서 선정하신 분에 대한 말씀. 네. 네. 아, 아, 네, 네. 네. 네, 다음 거 이제 안내 드리고요. 어, 저희가 댓글로 이제 소개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어,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 댓글에 저희가 답글로 컬러랑 메일로 이제 연락 달라는 메일을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주소 남겨주시면요, 더웬트에서 블렌더 펜을 선물로 드리는 어, 어,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소와 배송 받으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선물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어, 다음 주에도 계속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그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계속 또 재밌는 드로잉 이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저희가 선물 준비했습니까? 저희가 또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이죠? 네. 요 블렌더 펜 두 가지 들어있고요. 다음 주에는 짜잔, 이게 뭘까 싶으신데요. 이거는 조그만 분무기입니다.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분무기는 조금 굵게 물이 나오기도 하고 뚝뚝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곱게 분사가 되고요. 슬림해서 사실 휴대하기도 좋은데 요 미니 분무기 스프리처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요 분무기를 다음 주에는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요 활용하시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성색연필을 물론 붓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붓을 쓰지 않고도 또는 이제 붓을 쓸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성색연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성색연필이 있으시다면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도톰한 종이, 너무 얇지 않은 종이와 함께 그리는 동안에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과 함께 같이 따라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이 분무기가 없다 하신다면 미스트 공병, 화장품 공병을 대신해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 그림 마저 소개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색연필이 유분기가 사실 적기 때문에 아주 곱게 여러 번 올라가는 장점도 있지만요. 물을 칠하시면 생각보다 발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유성처럼 건식으로 사용했을 때하고는 조금 또 다른 색감을 발견하는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꼭 수성색연필을 그런 건식으로만 사용하신다기보다 오히려 유성하고 같이 쓰셔도 좋고요. 또는 습식 재료처럼 또는 수채화로 나아가기 전 또는 수채화의 어떤 세밀한 부분에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시면서 이 꽃들은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제 아무래도 칠하면서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물론 여유 있게 남겨놓으셔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색들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세하게 잎의 느낌을 내기보다 저도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을 넓게 깔아주고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꾹꾹 점을 찍어서 쉼표죠. 꾹 눌러서 얇은 잎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는 초록잎들은 밑에 있는 그림자들을 좀 진하게 하시면 그 효과를 또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갈색 이용하셔서 갈색이 조금 붉은 끼가 도는 갈색들도 있고 저는 약간 노란색이 더 많이 섞인 경우도 있어서요. 연필 살짝 돌리시면서 그려보시고 또는 그 나무의 질감처럼 이렇게 홈을 내보시면요. 오래된 나무는 조금 지금 주황색이긴 한데요. 뭐 이런 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는 나무무늬 갖는 색감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을 그리면 딱 시간이 끝날 것 같죠? 지금 48분입니다. 이거는 연필을 살짝씩 돌리면서 그리시면요. 자연스럽게 선이 굵었다가 얇았다가 표현되기 때문에요. 옆으로 놓고 선을 돌리면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막 곡선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마음먹지 않으시더라도요. 살짝 오른손으로 밀었다가 엄지를 밀었다가 당기는 이런 동작만으로도 굉장히 그
그 굴곡 있는 굵기가 다른 선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색감을 넣어주셔도 좋고요. 짧은 선으로 이런 질감 표현을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밑에 밑색이 사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여서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면적인 느낌과 선의 느낌을 충분히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손이 아프실 때에는 같이 활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물감과 색연필의 조합도 좋기 때문에 두 개의 조합을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점점 밀도 있게 음영도 넣고요. 길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멋지게 사인도 해보시면서 스케치북을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알차게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세 네, 번째인가요, 세 저희가? 번째입니다. 네. 조금씩 이제 좀 네. 적응이 되어 가시나요? 네네. 조금 덜 떨리기도 하고요. 막 집에 제가 끝나고 가면 막 기절하듯이 자거든요. 너무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워. 막 이렇게 하면서 자는데,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좀 더 차분하게 또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저희가 적응이 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의 정규 방송 이후에 녹화 방송이랑 다른 분을 초대해서 하는 방송들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더 체계를 더 많이 잡아가고 더 알찬 방송이 또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떨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뭐또 욕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미리 네, 차단하시는 네, 건가요? 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그렇게 표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이거 저 몰랐는데 이 좋아요 누르면 막 좋아요가 막 춤추듯이 막 올라가요. 이거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 이거 뭔가 평가받는 느낌 나요. 네. 너 잘했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네네. 이게 막 이렇게 춤추듯이 좋아요가 막 팡팡 이렇게 올라가요. 오, 또 올라가. 이거 봐요.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거 맞아요.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쵸. 이 되게 기분이 고마워요.